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객관식반이 시작이 되네요. 공부하셨던 거 잘 정리하셔서 모쪼록 4월달에 다 합격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가관리의 책을 한번 열어보시면 다 기본과정을 통해서 문서를 공부하셨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기출 문제 출제 경향해갖고 1차 CTA 쪽 정리된 거 15문제 나오는 거고요. 관련해갖고 CBP 그 다음에 관련학과 분석 쪽이 비중이 가장 크다는 거 다시 한번 볼 수 있으시면 될 테고, 원가계산 쪽으로는 종합원가계산, 추가적으로 표준원가계산 이 정도 분포도가 있네요. 통상 본다면 최근 3개년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기출문제 어느 정도 풀어보셨겠지만 원가관리회계 쪽으로만 본다면 2015년도부터 문제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각 분야에서 한 문제 정도 이제 출제됐던 경향이 있었다면 2015년도부터는 특정 분야에 이제 몰빵이 되는 경우가 보여지죠. 그래서 2016년도엔 CBP에서 4문제까지도 이렇게 구성을 했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원가회계 6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맞죠? 6장까지 내용에서 예전엔 7문제, 8문제 이렇게 나왔던 경우였는데 통상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원가회계 쪽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네요. 대비해서 본다면 7장부터 11장까지 구성된 의사결정 문제가 5문제에서 6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볼 수 있겠고요. 2015년도가 그랬는데 2015년도는 12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 굳이 볼 때 성과평가 이쪽이 5문제 정도까지 이제 구성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험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러면 이 정도 패턴이 지켜지지 않을까. 굳이 본다면 2017년도, 16년도에서는 성과평가론이 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 좀 많이 출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지네요. 자, 어쨌든 왼쪽에 있는 회계사 기출과는 다르게 사무사 기출은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될 수 있는 문제 패턴이 될 테니까 그거에 맞춰 정리하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버가 없는데 이제 본책이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에 필수 문제라고 이제 뭔가요? 각 챕터별로 토탈리에 갖고 한 500문제 정도가 되는 뭔가요? 전체 문항수에 꼭 풀어야 될 문제가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책에선 뭔가요? 그야말로 풀지 말아야 될 문제도 포함이 돼갖고 제가 소팅을 한번 해드릴까 그랬는데 이번 판에서 좀 소팅이 됐네요. 그야말로 좀 풀어야 될 수 있는 주된 문제니까 나중에 이제 정리하실 때 다른 문제도 풀어야 되시겠지만 요 필수 문제는 필히 정리하시겠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추가적으로는요 회계사 기출문제들이 여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책은 회계사 준비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데 얘기 드렸던 2015년도 이전까지는 회계사 문제와 세무사 문제 난이도의 차이가 좀 여러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부터 이제 문제 경향을 본다면 차이가 없어요. 관련해갖고 회계사 문제라고 굳이 안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기본 과정부터 공부가 되셨겠지만 미루어진 작컨대 내년도에 뭔가요? 똑같겠죠? 재무회계 25문제 쉽게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보이고요. 기준수 많거니와 어찌됐든 뭔가요? 회계학 쪽에서는 원가관리회계 10문제 이상은 맞히겠다 이런 목표 하시면 될 텐데 10문제를 맞힐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네요. 교재에 있는 문제 3번씩만 풀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50문제 또는 100문제가량은 이 문제는 굳이 안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속과들이 빼놓고는 문제를 푸시면서 뭔가요? 중간에서 많이 했던 경우서 몇 번 풀었는지 정자로 이렇게 써가면서 계속 틀리는 건 언제나 똑같습니다. 시험장 가면 100% 틀리니까 오답노트 같은 거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10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머뭇거릴 시간이 없죠. 1장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네. 우리 기본 과정에서 임시정의사책으로 공부했다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한꺼번에 1챕터로 이제 묶여져 있네요. 남정의사책은 1장, 똑같이 1장 정리된 걸로 기억하는데, 자, 원가 관리에 관련한 일반론 기억하시면 될 테고, 실제 시험 문제는 2페이지 나와 있듯 원가의 흐름 문제예요. 원재료 구매부터 해갖고 매출원가 산정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자료를 쭉 제시하고요. 관련해갖고 매출원가가 얼마입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입니까? 단기총 제조원가가 얼마입니까? 기본원가가 얼마입니까?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이제 되겠죠. 자, 3페이지 스타디 1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공부했던 원가 관리에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제품가 계산의 이제 측면이 강조된 원가 회계와 계획 및 의사결정 또는 통제 및 성과평가에 포커스를 맞춘 관리회계, 협의 구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 중에 원가회계는요, 뭐니 해도 재무제표상에 기말현재 재고자산 가액, 원재료가 얼마가 남았다, 제공품일마다, 제품일마다 이모의 산정과 단기 중에 제조해서 뭔가요? 판매까지 이뤄낸 매출원가 산정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시겠고요. 그 와중에 뭔가요? 원재료 구매부터 매출원가 산정까지의 원가 흐름 문제 중요하게 다뤄질 테고요. 추가로 본다면 기업의 생산 형태에 따라 또 원가 측정을 관리상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제품원가 원리를 어디까지 볼지에 따라서 원가 계산 시스템이 나눠지고 있는 거 충분히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생산 형태를 본다면 주문형, 주로 주문형 생산 방식에 적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 개별원가 계산이죠. 개별원가 계산. 대비해서 본다면 대다수의 이제 현대 제조기업의 모습은 공정별로 대량으로 이제 흐름상 만들어내는 대량 생산 시스템이라면 공정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경우겠고요. 원가 측정의 문제라면 실제 원가가 외부 부고용 재무제표 만들 때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우리 알고 있듯 실제 원가 계산의 큰 문제점이요. 원가 계산이 너무 더디게 된다는 거, 원가 자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뭔가요? 인스턴트리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빠른 정도의 생산이 안 되고요. 또 매기간 어떤가요? 생산량에 따라 갖고 제품의 원가, 단가가 달라지는 문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상 원가 계산 또는 예정 원가 계산 시스템을 별도로 이제 쓸 수 있는 경우죠. 관련해 갖고 뭔가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수 이런 형태의 뭔가 제조 간접비를 미리 사전에 정한 예정 배부율로 배부하겠다는 방법론이요. 대비해서 본다면 우리 다 공부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아니라 종합원가 계산 적용되는 대량 생산 형태에선 제조 간접비만 예정할 필요가 없이 모든 원가 요소를 뭔가요? 사전에 정한 표준 원가에 근거해서 계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표준 원가 계산이죠. 제품 원가의 범위로 본다면 외부 부고용 기업 배경상 원칙은 전부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제품 제조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를 전부 포함하겠다는 거.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넘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네 가지를 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이 놈은요, 우리 공부하고 있듯 어떤가요? 의사결정과 성과평가함에 있어갖고 재고 과잉의 문제, 생산을 많이 하면 이익이 나는 양 이렇게 표현되는 모습이 되는 한계점이 있었죠. 그래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기간 비용 처리하고요. 변동 제조 원가만을 제품 원가로 포함시키자. 그래서 이름표가 변동 원가 계산이죠. 대비해서 본다면 우리 제약 이론에서 공부했던 경우에서 초단기간의 공정별 성과 측정을 하겠다 그러면 공원이익보다는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수루프 공원이익이 더 의미 있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재료 원가만을 제품 원가로 포함시키자. 이게 초변동 원가 계산이죠. 우리 다 공부하고 온 거 맞죠? 최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가 컬럼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다 선택이죠. 그래서 컬럼에 포함 안 됐지만 일단 생산 형태에 따라 또는 원가의 집계 방법에 따라 작업 원가표를 별도로 만드는 개별 원가 계산,
최종가 보고서를 별도로 만드는 5단계 접근법이죠. 종합원가 계산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측정 문제, 실제 원가 계산이 원칙이지만, 추가적으로 뭔가요? 관리 목적상, 예정 원가 계산 또는 정상 원가 계산을 쓸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표준 원가 계산도 쓸 수 있겠고요. 제품의 원가를 어디까지 범위할 거냐, 이거에 따라, 정부 원가 계산, 관리 목적상 편도 원가 계산, 초면도 원가 계산까지도, 구분할 수 있는 개념에서 컬럼이 다르다면 기업은 선택이죠. 우린 주문형의 생산 형태를 갖고 있다. 개별 원가 쓰면서 뭔가요? 예정 원가를 갖고 기준의 원가 계산하면서 기말에 실제 원가로 원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겠고요. 또 관리 목적상 외부고는 전부 원가 계산을 쓰겠지만 변동 원가나 초변도 원가 크로스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 맞죠? 여기에 저같이 공부하셨으면 제조 환자비 문제예요. 공장 전체 배분 기준 해갖고 그냥 단일 원가 동의를 갖고 배분을 만들어서 배부할 수 있는 경우겠고, 추가적으로 뭔가요? 부문별 배분 기준 부서별로 이제 다른 원가 동의 인과관계 밝힐 수 있는 동의를 써갖고 배부하는 문제도 있겠고, 에미셔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통해 갖고 한 200개 정도로 활동을 구분해갖고 원가 동의를 찾자, 이런 문제도 있는 경우죠. 그래서 기업은 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컬럼이 달라지면 방법이 다르겠죠. 자, 추가적으로 본다면 종합원가 계산의 연속이 결합원가 계산이죠. 어선평가를 관 후에 최종적인 가솔린, 경유, 아스팔트에 갖고 주산품, 부산품 원가 계산까지요. 요거까지 한다면 우리가 공부했던 원가 계산 시스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교재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개별 원가 계산은 2장에서 객관식 책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3장에서, 결합원가 계산은 4장에서 같이 공부하는 경우겠고, 정상원가 계산은 통상 주문형 생산 형태에서 많이 쓰여지니까 2장에서 같이 보면 맞겠고요. 표준원가 계산은 차이 분석까지 봐야 되니까 13장에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전부나 변동은 5장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이네요. 얘는 2장에서 이제 같이 검토하면 될 테고요. 추가적으로 ABC는 6장인가요? 6장에서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하고 있네요. 자, 관리회계는요. 뭘 관리합니까? 경영 관리상 필요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이제 산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의사결정 문제. 계획을 하고 의사결정하는 건 우리 어떻게 정리했나요? 대안 선택이 문제다. 여러 가지 선택 대안 중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론 관련해갖고 단기적인 의사결정은 관련 원가 분석해갖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겠고요. CPP는 당연하고요. 추가적으로 장기적 의사결정은 자본 예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죠. 또 불확실한 사항이 있을 땐 확률론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의사결정해갖고 공부할 수 있는 분야겠습니다. 성과평가는요, 말 그대로 계획에 대비한 실적, 예산과 실적을 비교하는 예실 비교에서 나타나니까 종합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표준원가에 의한 차이 분석, 또 ROI, RI, EVA 이렇게 얘기하는 투자 중심의 성과평가, 대체적 결정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되면 맞는 경우겠죠. 자, 어찌됐든 3페이지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전체 공부했던 내용의 서머라이즈입니다. 4페이지로 가죠. 그래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생산 형태 또는 원가 집계 방법에 따라 우리는 뭔가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가장 큰 분류로 얘기가 되죠. 기억할 건 개별 원가 계산은 뭔가요? 조선업 또는 항공기 제작업 이런 것 같은 주문에 따라서 생산한다 그러면 따박따박 주문받은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겠다는 게 근간이 되죠. 자, 관련해 갖고 뭔가요? 원가 집계를 개별 작업별로 한다는 얘기고, 원가를 집계하는 계정이 결국에 제공품이 되니까 개별 원가 계산은 각각의 작업, 이게 제공품 계정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쓸 땐 각 작업별 넘버를 따갖고 투입된 원가 또 뭔가요? 각각의 항목별로 완성이 됐다면 제품화가 될 테고요. 미완성이라면 기말 제공품이 될 테니까 그걸 기록하는 표가 작업 원가표죠. 잡코스트 시트 해갖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 가장 중요한 건 공정별로 생산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전공정, 후공정까지 포함해갖고, 공정별로 원가 짓기 한다는 건 공정별로 세공품 계정이 만들어질 테고요. 공정별로 원가 계산은, 뭔가요? 작업 시트가 제조원가 보고서죠. 다시 강조하지만, 뭔가요? 시험 문제 나온 정도만 이제 서머라이즈가 된 경우니까요. 말문제 대비해서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있는 게 뭔가요? 어떤 원가 항목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할 거냐? 제품원가의 범위 문제네요. 당연히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원가, 변동, 고정 제조간접원까지 포함한 모든 제조원가를 제품원가로 표현하는 건 기업회계 기준상 자산의 정의, 개념책에서 얘기하는 자산의 정의에 충족한다고요. 다 포함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기억해야죠. 아까 얘기했던 각각의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검토한 경우로 전문가 계산이 문제점. 생산을 많이 하면 뭔가요?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관리 목적상 어려움이 있겠다는 거. 그래서 변동원가만 제품원가로 처리하고요. 고정제조간접원가는요. 고정원가는 장부에서 없애는 게 아니라 기간 비용 처리한다. 말 그대로 뭔가요? 손익계산서 바로 흘려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를 별도로 만든다는 거. 초분원가에서는 재료원가만 나눠진다. 기간원가로 처리하는데 뭔가요? 운영비 해갖고 비용 처리가 끝나죠. 어떤 금액으로 제품원가 계산할 거냐? 측정 문제.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다 실제원가에 쓰겠다는 게 기업회사 원칙인 실제원가 계산이고요. 제조간접원가만 예정 배부일에 근거한 예정 배부를 쓰자. 이게 정상원가 계산 이런 표현체에서 나타나죠. 예정원가 계산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범위의 원가가 되겠더라. 의사결정에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정상원가 계산 이런 표현도 쓰죠. 표준원가 계산은 뭔가요? 한 단위의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요소별 표준원가, 사전원가, 계획원가에 근거해서 원가 계산을 다 이룰 수 있겠다는 거. 완성가 성향 다이나원가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하나 보실 테니까 공부했던 거 정리한 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가 얘기를 들어갈 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5페이지에 있던 원가의 분류죠. 원가라는 건 제조원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고요. 관련해갖고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분류가 나타나는 거 용어 기억하시면 되는 분야죠. 그래서 그게 1번 항목으로 뭔가요? 이게 제조원가냐 아니면 비제조원가냐 여러 설명을 드렸던 현대적 의미에서의 제 원가는요 총원가의 개념을 쓰고 있죠. ABC 또는 저스트 인터넷에서 얘기하듯 수익 창출에 기여되는 건 다 원가다. 그래서 원가와 현대적 의미에서 뭔가요? 비용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요. 직접 재료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같은 개념입니다. 목적이 수익 창출이니까요.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건 기능별로 제조원가는 판관비든 뭔가요? 이랬던 원가는 원가인 경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제조활동에서 발생된 제품원가인 제조원가와 제조활동과 관련 없이 밑에 있던 뭔가요? 판매나 관리와 관련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 판관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계산서 항목을 우리는 비제조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면 맞죠? 그 중에 뭔가요? 원가 대상 제품의 뭔가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페이지를 넘기시면 3번 항목이죠.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이런 구분이 필요하죠. 원가 계산하려면 그 대상별로 추적하는 건 정확하게 계산한 원가가 될 테고요. 간접 원가는요. 추적할 수 없다고요. A 제품, B 제품이다 그럴 때 공통적인 원가가 되는 경우에선 합리적인 배부 기준이요. 어떤 게 합리적인 배부 기준인가요? 원가 발생의 원인 행위와 그 결과치, 인과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뭔가요? 배부 기준을 따라갖고 배부를 해야 될 원가가 간접 원가죠. 여기에 뭔가요? 재료비, 노후비,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요거까지 이제 합치면 뭔가요? 제조원가의 3요소가 나오죠. 그래서 재료비 중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직접 재료비, 노후비 중에 원가 대상인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직접 노후비, 그 다음에 뭔가요? 간접 재료비, 그 다음에 간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는 제조 경비들이요. 이건 다 묶어서요.
유명한 제조를 위한 간접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제조원가의 3요소예요. 그 와중에 뭔가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재료비와 농업이 직접 농업이와 직접 재료를 합쳐갖고 여기는 기초원가다, 기본원가다. 제품을 만들 땐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 표현하고요. 직접 농업가와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요. 동사의 경우에 재료가 투입돼서 가공할 때 들어가는 금액 아니냐. 그래서 가공원가다. 또는 원재료가 제품으로 전환될 때 들어가는 원가 아니냐. 그래서 전환원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전환원가의 표현은 기업회계 규칙서에서 재무회계에서 통상 쓰고 있죠. 전환원가라는 거. 원가 관리에서는 가공원가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통계라는 거. 그래서 5페이지가 그 내용이네요. 제조원가 중에 제조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원가, 직접 농업원가,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텐데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제조 간접원가에는 간접 재료원가와 간접 농업원가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기타 경비는 간접비든 직접비든 포함을 시켜야겠죠. 밑에 있던 기본, 기초원가, 가공, 전환원가의 개념도 정리가 되네요. 자, 파워노트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게 아니라 2003년도 세무사 기출문제죠. 무슨 경우입니까? 우리 책으로 공부할 땐 경비 중에 직접 경비도 제조 간접비로 포함하는 형태로 공부를 했지만 실무적으로 본다면 어떤가요? 정확원가 계산은 직접비가 많을수록 ABC가 그거죠? 직접적으로 원가 대상에 추적할 수 있는 직접비가 많을수록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요? 문제 중에 경비가 직접 경비라고 주어진다면 얘는 바로바로 뭔가요? 원가 대상에 추적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우리 기출문제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공부가 되셨겠고요. 교재에는 그 문제가 빠져 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네요. 자, 그 내용이 파워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요, 파워노트라고 되어 있는 건 기본서에서는 뭔가요? 참고용이지만, 이제 시험에 대비한다 그럴 때, 시험에, 문제화가 될 때 틀릴 수 있는 분야를 파워노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제품가, 정리가 됐고요. 6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용어죠? 제조원가 또는 제품원가, 이거를, 여기서는, 뭔가요? 제품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판관비 같은 비제조원가는 결국에 뭔가요? 기간원가죠?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제품원가 동의어고요. 추가적으로 비제조원가가 기간원가이자 거기에 있는 뭔가요? 재고 불능원가죠? 다시 본다면 제조원가, 제품원가는 팔렸을 때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팔리기 전까지는 재고 가능, 재고 처리가 가능한 원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판관비 같은 건 광고선전비요. 발생한 순간 바로 비용 처리하니까 기간원가고 묵혔다가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재고 불능원가라는 표현 쓰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뭔가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예요. 우리 기본과정을 통해 갖고 충분하게 공부하셨으니까요. 의사결정에 가서 뭔가요? 중요한 건 이게 변동비냐 고정비냐, 재료원가냐 농업원가냐의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게 영향을 주는 건 뭔가요? 수익과 같이 움직이는 변동비니까요. 그건 이 컨셉이요. 고정비는 그게 아니죠. 통상엔 비관련 원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행태, 조곡도에 따라서 원가가 움직이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크게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 기억하시면 맞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Y는 BX 형태가 변동원가의 모습을 대고요. 그 기울기, B가 결국에 단위당 변동원가가 된다는 컨셉이죠. 고정원가는요, Y는 A입니다. 조곡도가 어떻게 되든 감가상각비는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계속 발생이 된다면 고정비가 되죠. 대비해 본다면 동사 뭔가요? 원가 추정에서 많이 왔던 게 준변동원가죠. 기업에 이제 발생하는 총원가를 Y는 A 플러스 BX 이렇게 만들어내면 A 값이라는 Y절편이 고정비 총액이 되는 거고요. B 값이라는 뭔가요? 기울기가 결국에 단위당 변동비가 될 테니까요. 준고정원가의 형태도 있죠. 우리 어디서 공부했나요? 준고정원가의 형태를 많이 썼던 건 비선형화의 CB 분석에서 많이 썼던 거 기억할 수 있으면 딱 맞죠. 그래서 밑에 파워노트입니다.
예, 주로 의사결정에서 변동비, 고정비 구분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준변동원가 자료를 주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 고조전법을 주로 활용해서 실무적으로는 네, 회귀 분석을 해야겠지만 두 점을 연결한 네, 뭔가요? 직선상의 y좌편 A값과 기울기 B값을 찾아내는 방법 쓰셔야 되겠다는 얘기죠. 의사결정에는 언제든 우리 필요한 게 뭔가요? 단위당 변동비와 고정비 총액이기 때문에 예. 자, 8페이지 넘어가셔서 예, 변동 고정비와 더불어서 의사결정에 예, 뭔가요? 분류는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로 우리는 크게 나누고 있죠. 증분접근법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맞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선택 문제에선 A 대안에서 B 대안을 뺀다. B 대안이 아닌 A 대안이 예, 선택이 된다면 if죠. 증가되는 수익이 뭔지, 증가되는 비용이 뭔지, 그래서 뭔가요? 증가되는 이익이 있다면 B 대안보다는 A 대안이 선택이 돼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둘 간의 차이가 나는 네, 원가만을 우리는 네, 관련 원가를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관련 원가의 컨셉이죠. 비관련 원가 뭔가요? 둘 간의 차이가 없는 원가예요. 네, 얘는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겠다고요. 대비해 갖고 뭔가요? 둘 간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벌어진 상황의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말아야 될 원가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예, 메모 원가라고 얘기하는 부분 맞죠? 추가적으로는요. 예, 둘 간의 차이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선택 대안 간에 뭔가요? 차이가 나는 또는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함으로 인해 갖고 선택이 안 되는 네, 부분에 대한 뭔가요? 기회비용 이거를 필히 고려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맞죠? 또 관련 원가의 동의어가 뭔가요? 거기에 뜻 회피 가능 원가죠. 예, B대안이 아닌 A대안을 선택함으로 인해 갖고 B대안이 예, 발생시켰던 네, 원가를 회피시킬 수 있다면 예, 그거는 뭔가요? 관련 원가가 되는 거 맞고요. 대표적인 감가상각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뭔가요? 회피가 불능하다는 거예요. 회피 가능과 회피 불능의 부분은 네, 어떤 경우인가요? 자가전 외부 개입 또는 부분 폐쇄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회피 가능 고정비 예, 전반적으로 기억이 되면 맞을 수 있습니다. 자, 5번으로 나와 있는 건 뭔가요? 성과평가 쪽이죠. 성과평가를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그 부서 또는 그 부문장이 통제할 수 있는 원가까지만 네, 우리는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닌 통제 불능 예, 원가는 네, 성과평가에 반영해봐야 예, 피드백이 의미가 없겠다는 것까지요. 네, 그래서 우리 예, 기출문제로 봤던 거 기억날 겁니다. 뭔가요? 세그먼트 마진, 부분, 네, 이익이라는 개념. 그래서 뭔가요? 통제 가능 고정비, 통제 불능 고정비 이렇게 구분한 구분선 있게 하면서 예, 회계사의 기출문제 많이 됐던 경우니까 세무세도 한번 나왔죠? 예, 요장에서 한번 같이 한번 검토하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네요. 네, 이미 다 공부가 되셔서 네, 관련한 부분 쭉 서머리 개념으로 한번 다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 조금 부족하시다면 각각의 챕터별로 이제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자, 9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죠. 어떤 경우인가요? 원가의 흐름 문제요. 네,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원가 계산 시스템 예, 적용을 해도 예, 그 기업의 뭔가요? 원가의 흐름은 네,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통제 개정을 통해서 제조기업 입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 최종 결론은 뭔가요? 재무상태표 여기에 기록된 12월 31일자 원재료라는 재고자산, 제공품이란 재고자산, 제품이란 재고자산 가액을 결정하자.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네, 연간 뭔가요? 예, 제품 제조를 하는 기업이라면 제품 매출가요. 이건 네,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예, 이 계정을 건드리는 흐름상에서 파악을 해야 할 텐데 예, 이 계정 5개로 기결이 되죠. 그리 본다면 각각이 통제 계정입니다. 네. 원재료 하더라도 A 원재료, B 원재료 다 있겠지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처음 시작점 뭔가요? 원재료나 예, 제공품이나 제품이라는 계정은 연구 계정이기 때문에 예, 기초 금액이 있다는 거죠. 1월 1일자 기초. 대비해서 농업이나 제조관전비는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기초라는 게 없죠. 네, 임시 계정입니다. 그래서
제조 계획적에서 나타나는 거 연간 많이 나타나겠지만 첫 번째로 뭔가요? 네, 원재료가 구입이 될 때 차변의 증가를 가져올 테고 원재료가 사용이 될 때 뭔가요? A 제품 거다 B 제품 거다 예,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면 네, 직접 재료비 해갖고 단기 총재정가를 구성하겠고요. 간접적인 재료비는 네, 제조 간접비에 예, 흘러가는 모습이요. 자, 세 번째는 뭔가요? 노비가 발생이 될 때 비용이니까 차변에 이제 원가 계산한다 그러면 네 번째로 네, 뭔가요? 추적하는 거죠. 대체하는 거. A 제품, B 제품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노비는 직접 노비 해갖고 제공품 계정으로 흘러갈 수 있겠고 공장장 급여와 같은 간접 노비는 제조 간접비에 집계하겠다는 거예요. 기타 제조 경비는 그 자체가 제조 경비니까 발생할 때 집계하면 되실 테고 예, 이 부분이죠. 예, 공장 전체는 부분별이든 네, ABC를 통해 갖고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면 제공품 계정의 제조 간접비로 예, 자리를 예, 찾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단기 중에 예, 발생한 총 제조와 관련한 원가다.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 주문하시죠? 네, 이 중에 예, 기반에 남겨있는 거 빼놓고요. 제표가 된 걸, 예, 개별 원가를 적용하든, 네, 또는 총 원가를 적용하든, 네, 원가로 계산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제품으로 대체가 되는 의미에서 단기에 만들어낸, 네, 제품 원가다. 그래서 단기 제품, 네, 제조 원가 이렇게 명명하고 있죠. 기초 제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대체받은 금액과 네, 뭔가요? 합쳐진 내용으로 네, 사업기산출법, 평균법, 원가는 가정을 통해서 판매된 부분이 우리는 매출원가 예, 기록될 수 있는 개념이요.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쭉 흘러갔을 때 예, 우리는 우리 목표 12월 31일자 남아있는 기말 원재료 12월 31일자 남아있는 기말제품품 12월 30일자 네, 뭔가요? 남아있는 기말제품 금액을 뽑아낼 수 있겠다는 얘기고 당연히 계속 기록법을 적용할 테니까 판매된 부분은 흐름을 잘 쫓아온다면 예, 연간 매출원가 우리는 자리 잡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많이 연습했던 T 개념 5개입니다. 저같이 공부 안 하셨다면 제가 강조하는 건 문제 푸는 툴입니다. 이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야지 예, 이거 풀 때 이렇게 풀고, 네, 저거 풀 때 다르게 풀겠다 그러면 답이 없죠. 그래서 통상은 자료를 쭉 제시하고요. 뭔가요? 원가로 문제는, 예,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세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세요. 예, 매출 원가 구하세요. 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건 기본 원가를 구하세요. 네, 전환 원가를 구하세요. 그러면 T개념 5개 만들어 놓고, 네, 뭔가요? 자료를 정리하는 형태로 풀어내시는 게, 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이죠. 9페이지의 내용이요. 네, 쭉 흐름상에서 색깔 칠했습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까지 흘러가는 모습을 충분하게 인지하셔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제조 간접비 배부할 때 밑에 있는 각주죠. 네, 실제 원가는 당연히 실제 발생액이 실제 배부 기준으로 나타나겠고, 정상원가에서는 어떤가요? 예, 예정 배부액이 흘러갈 텐데,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수 해갖고, 저는 배부율을 먼저 얘기하죠. 책은 네, 배부율이 뒤에 있지만 똑같습니다. 표준원가에서는 뭔가요?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표준 배부액입니다. 하나 만들 때 표준 원가가 뭔가요? 실제 생산량, 실제 완성품 생산량이 곱해져갖고 이제 배부가 흘러갈 테니까요. 밑에 있는 수식, 혹여 수식으로 하는 게 편하시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네, 저같이 공부하셨던 분이 아닌 경우가 예, 많이 계시니까 예, 방법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예, 뭔가요? 이 문제는 T개념 5개로 접근하는 게 예, 절대 틀리지 않으실 테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좋겠죠. 임세율 계산은요, 밑에 실전용 해갖고요. 예, 이 5개의 계정을 틀리지 않습니다. 합쳐갖고 보자. 연습이 되면 괜찮은데, 예, 연습이 안 된다면 쓰지 마십시오. 네, 임세율을 손자, 실전 연습하시라 그러고. 자, 10페이지 넘어가시면, 네, 대표적인 문제죠. 일단,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신다면, 시험장 가서, 계산 문제라면, 네, 뭔가 상법을 빨리 풀었다는 전제에서 2분 정도, 예, 뭔가 시간을 재놓고 풀어야 됩니다. 매번 강의 때도 얘기했듯,
뭔가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시험 보고 나와서 문제집 우리가 갖고 나오니까요. 차분하게 앉아서 독서실에서 풀어보면 다 풀립니다. 시간을 한 5시간 주고 풀라 그러면 다 풉니다. 근데 우리는 제한된 시간으로 푸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연습하실 건 스탑워치 갖다 놓으시고 한 문제당 2분, 3분 안에 끊어내겠다 하시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연습하지 않으시면 4월 때가 갖고 얘기했듯 문제만 딱 보면 다 알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시간에 못 푸는데요. 그러면 안 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때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은요. 특히 원가관리 쪽으로는 문제가 나오는 툴, 패턴이 있다고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 경우죠. 10페이지에 있듯 기초기말 재고자산 줬다 그러면 이건 원가름 문제예요. 원가름상 기초기말 잔액들 대차 평균 논리 쫓아가고요. 요구하는 사항들 푸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다만 이그샘플 자료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요건 뒤에 있는 객관식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다시 본다면 원가름 문제는 뭔가요? 꼭 나옵니다. 특히 세무사 문제에서는 빠짐없이 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최근에 뭔가요? 한 번 안 나온 적이 있긴 했죠. 15년도에 한 번 안 나왔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거의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패턴 정리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16페이지부터 해갖고요. 1장에 문제가 15문제 있습니다. 다 풀기엔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습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시면 좋겠죠. 17페이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2007년도 또 2013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네요. 회사는 실제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엑셀연도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관련해갖고 요구하는 거요. 직접 노무원가 이 부분이 가공원가의 40%가 그럴 때 기초원가 관리입니다. 밑에 있는 박스를 보니까 기초기말 재고조상 가액을 줬으니까요. 강조드렸듯 T계정 5개를 그려놓고요. 수식하지 마시고요. 요구사항 찾아내시면 될 겁니다.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만 찾아내면 되네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할 때 X1년도 직접 재료 매입액이 21,000원이다. 요거죠? 구입한 금액 알려준 거니까 자료 찾아내시면 되고요. 매출원가는 90,000원이었다. 관련해갖고 이 자료를 알려줬네요. 대차 평균을 통해갖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 스타일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보면 되죠. 자, 가공원가의 40%가 직접 노무원가더라. 그러면 제조간접비가 있다 그럴 때 이걸 합한 게 가공원가니까요. 이게 X라 그러면 직접 노무원가는 0.4X가 될 테니까 수식화를 해놓으면 좀 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뭔가요? 기초기말 재고가액을 줬습니다. 찾아가시면 되죠. 재료원가 기초 3,000원, 기말이 4,000원이라면 당연히 단기 사용액은 20,000원이 되겠죠. 최근의 문제가 이런 스타일 뭔가요? 간접 재료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원재료가 아니라 직접 재료액입니다. 당연히 뭔가요? 20,000원은 직접 재료원가 자리가 매김이 되겠죠. 추가적으로는요. 재고용품 가액 좋습니다. 기초가 50,000원, 기말이 45,000원. 제품 가액 좋네요. 70,000원, 60,000원. 우리 연습이 되셨다면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 15만원부터 시작해갖고 7만원이니까 8만원이 단기 제품 재정가가 될 테고요. 125,000원이 대변 합계액이니까 우리는 문제를 구성할 수 있겠네요. 어떤 모습인가요? 자, 이거죠. 토탈 금액이 125,000원이 돼야 됩니다. 합계액은 5만원과 2만원과 X의 금액이 되겠다는 거예요. X 금액은 당연히 55,000원이 되겠고요. 이게 55,000원인 상태에서 0.4X가 노무원가니까 22,000원. 우리가 구하는 건 요 금액이니까요. 42,000원 찾아낼 수 있겠죠. 여기에 되었던 T계정 그려갖고 뭔가요? 제가 표현할 때 원가는 문제는 퍼즐 문제입니다. 요구사항 확인해갖고 뭔가요? 자료 찾아서 대입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겠다는 거예요.
2분 안에 풀었죠? 아닌가요? 네. 가장 대표적이네요. 한 번 더 연습하죠? 네. 18페이지에는 5번 문제, 2014년도 문제입니다. 자, 회사에 기초 기말 재고 상가액을 줬더라. 이제 패턴이 두개 보이죠? 기초 기말 잔액 줬다 그러면 네, 거의 99% 원가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자고요? 지금 연습했듯 T 계정 5개 그려놓고 시작하시자고요. 문제지 한 켠에다가 그 와중에 요구사항 먼저 확인해 놓으면 되죠. 매출원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네요. 매출원가가 얼마냐? 나머지 자료가 제시가 됐을 테니까요. 기초 기말 잔액 좋습니다. 원재료 34,000원, 네, 만원. 제공품이요, 네, 37,000원, 2만원. 제품이요, 만원, 48,000원이요. 자, 박스 밑에요. 원재료의 제조공정 투입 금액은 모두 직접 재료 원가이며, 아까는 문제 4에 원재료가 아닌 직접 재료라고 줬고요. 얘는 문제에서 직접 재료라고 얘기하네요. 간접 재료 없다는 얘기입니다. X1년도 중에 매입한 원재료는 76,000원이다. 확인됐네요. 11만원이니까 10만원이 직접 재료비가 되겠다는 거. 자, 기본 원가는 40만원이며, 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노무원가가 30만원임을. 네, 추가적으로는요, 전환원가의 50%가 최저간접원가다. 네, 방정식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전환원가입니다. 네, X라고 얘기한다면 그 X 금액의 50%가 최저간접원가다. 네, 0.5X입니다. 방정식 구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함산이 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30만원이겠죠? 설마요?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차변합계 구해적도 뭔가요? 제품가 구한 다음에 대차 평균에 따라서 다 구하면 되죠. T계정 5개가 좀 무식해 보여도 뭔가요? 가장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최근의 계산은 네, 이렇게 하나요? 네, 방정식으로 수식으로 했나요?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기본적인 연습했습니다. 자, 11페이지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요.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모습이고요. 흐름, 네, 처음부터 끝까지요. 네. 또 마찬가지 2010년도 초반에 많이 냈던 건, 네, 매출원가도 계산해갖고 이제 역으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많이 줬던 게, 거기에 있는 매출 원가율과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이제, 네, 알 수 있는 경우겠죠. 일단, 매출, 원가율을 줬더라. 그러면, 거기 표현됐던 경우죠. 손익계산서를 도시라는 거. 통상은, 네, T계정상에서 이 매출원가 금액을 직접, 네, 뭔가요? 매출액부터 시작할 때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경우죠. 자, 당연하게 이제 알고 있는 경우, 뭔가요? 매출 원가율이 80%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은요, 20%가 되는 거 맞죠? 이걸 100으로 놓고, 네,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니까요. 주로 문제 나오는 건 매출 총이익률이요. 매출액을 100원을 주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20%다. 그러면 1 매출 총이익률 해갖고 80%가 매출 원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로 많이 나오고요.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요. 거기에 있듯 원가가 산 이익률 마크업이야. 마크업. 네, 마크업은 어떤 경우인가요? 매출 원가가 또는 네, 제조 원가가 100원이다 그럴 때 20% 마크업한다. 이익률을 20% 해갖고 가격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20원 해갖고 120원이 매출액이 되는 거 맞죠? 자, 이게 120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네, 뭔가요?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 100원을 어떻게 구하시면 되나요? 매출액부터 시작하셔갖고 네, 뭔가요? 1.2로 나눠놓으시면 매출원가가 구해지는 구조죠. 네, 그 내용입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방정식 구하는 문제, 매출 총이익률은 간단하고요. 매출원가율이다 그러면 나눠줘야 되겠다. 이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고요. 자, 그래서 12페이지네요. 자, 2012년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회사의 X년도 매출 총이익은 12만 원이며 매출 총이익률은 30%더라. 기말제품 재고는 기초제품 재고에 비해 5만 원이 감소했다 그러면 단기제품 재정원가는 얼마냐? 자, 굳이 본다면 방정식의 문제가 돼버렸네요. 원가로 문제가 되는 건 제품 계정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품 계정상에 자료 제시한 거요. 매출 총이익과 매출 총이익률을 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개념에서 방정식으로 매출 원가 찾아내자는 얘기고요. 기초 기말 재고액 요거 주면 대차 평균에 따라서 뭔가요? 단기 제품 재정원가 구해주는 거 맞죠? 네. 기초 기말 재고액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뭔가요? 기초보다 기말에 뭔가요? 5만 원이 감소가 됐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거 0원이라고 한다면 5만 원이라고 대입하면 되죠. 전혀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러면 풀어야 될 건 매출 원가만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얘기했듯 매출 총이익을 주고요. 매출 총이익률을 줬습니다. 손익계산서 머릿속에 있다면, 정 어렵다면 손익계산서 그리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해갖고요. 이게 15만 원인데 12만 원이요. 매출액에 대비해서 뭔가요?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원가 흐름상 다 매출원가예요. 이게 얼마겠느냐? 방정식 만들 수도 있겠죠? 굳이 본다면 12만 원이 30%일 때 우리 구하는 거예요. X라면 몇 퍼센트입니까? 70%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 있겠죠? 관련해갖고 12만 원을 교재에서 하는 방법을 본다면 X부터 구하자는 얘기네요. X요. 어떻게 구합니까? 거기 나타나듯 30% 매출액에 대비한 율로 만들어낸다면 매출액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매출액이 40만 원 구해질 테고요. 거기에 대비해 갖고 뭔가요? 이게 30%라면 이게 70%니까 70% 곱하겠다고요. 그래서 28만 원 구해졌네요. 얘기했듯 기초보다 기말 금액이 5만 원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금액이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대차 평균을 쓸 테니까요. 0, 5만 원 기록하면 28만 원과 같아지게 되는 제품 재정원가 23만 원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겠죠. 되시나요? 자, 되셨습니다. 자, 밑에 2017년도 문제가 있네요. 제가 정리될 때 했던 경우죠. 이거 원가 흐름에서 공부할지 아니면 예정원가에서 공부할지 고민했던 경우인데 임상계산 원가 흐름에 나타났네요. 자, 자료를 보니까요. 여러 자료를 줬고요. 회사가 단기에 매입한 재료 금액을 구하자입니다. 매입한 금액이요. 통틀어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해드릴 부분이지만, 뭔가요? 재료 매입액을 구하는 문제는 원가 흐름 문제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했던 거 쭉 보시라고요. CBP에서 얘기할 것도 아닐 테고요. 예정원가, 거기에서 매입액을 구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T계정 5개. 뭐 구하자고요? 요금액 구하자입니다. 자료가 흐트러져 있겠죠. 자, 회사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여 개별원가, 그 중에 정성원가 계산을 사용한답니다. 정성원가 계산 중요한 건 제조간접 원가는 예정 배분 곱하기 배분 기준수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조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시간당 6원을 예정 배부한다. 제조간접 배분 문제는 배부 기준 또는 배부율이 가장 중요하죠. 문제에서 볼 때 이 자료가 주어졌다면 밑줄 쳐놓고 시작하셔야 되겠다고요. 어디에서 해줍니까? 여기요. 예정 배분 곱하기 실제 배분 기준수 곱해갖고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 맞죠?
자, 재료 계정의 기초금액은 네, 10,000원, 기말금액은 15,000원이다. 이제 느껴지나요? 흐름상에서 직접 재료가 이거 찾아갖고 역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메인 금액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재료는 모두 직접 재료로 사용되고 간접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한 세 문제 왔는데요. 최근에 문제가 이렇게 간접 재료 문제를 단서를 통해 없앴죠. 재료 사용액 중에 간접비가 있다면 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단기 총재정가는 65만 원이랍니다. 이게 65만 원. 우리 느껴지시죠? 요거 구하면 다 먹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는요. 단기 제품 재정가는 64만 원이랍니다. 요 금액이네요. 추가적으로는 직접 노무 원가는 25만 원이래요. 찾아가고 있죠? 예,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은 2만 시간이랍니다. 이거 왜 줬습니까? 예정 보유 곱하기 실제 배분인수 2만 시간이네요. 제조 간접비는 네, 12만 원이란 자료 나왔습니다.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죠? 네, 뭔가요? 65만 원에서 37만 원 차가우면 직접 재료원가 계산이 끝나겠죠? 요 금액 여기에 대입해서 대칭 평균에 따라서 여기다 구해내면 될 테니까 충분하시죠? 자, 충분합니다. 자, 오른쪽에 스터디 5는요. 네, 뭔가요? 성격별 분리법에 따른 손익계 한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기본과정부터 저랑 같이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뭔가요? 공부할까 말까? 객관식반에 가갖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기했는데 또 고민하다가 안 나올 겁니다. 네,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스터디 5는 공부하지 마시죠. 자, 요 정도까지 한다면 우리 첫 번째 카테고리인 원가의 흐름, 원재료 구매부터 해갖고 제품 판매에 대한 매출원가 산정까지 흐름 문제 대략 정리가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느껴지시죠? 네, 이제 교재에 있는 15문제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요. 좀 그룹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어보셔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시죠. 쉬었다 하시겠습니다.